오늘 오전 9시 반쯤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러 간 건데 직원들이 직접 나선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탄핵 심판 접수에 대한 답변과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 국무회의록 같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 명령서 등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으로 발송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배원이나 헌재 직원들로부터 서류를 직접 받은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 관저 앞 경호처에선 수취 거부를 했고 온라인 행정 시스템으로 보낸 전자문서는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비서실까지만 도착했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시인이 나는 이 우편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보이시면 저희가 그걸 수치 거절이나 거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3번까지 시도합니다. 헌재는 오늘 우편물이 반송 처리되자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접수 후 첫 평의를 열었는데 주심 주도로 탄핵 심판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서 향후 절차까지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걸로 보는 발송 송달을 적용할지 여부 등 절차 지연에 대한 대책을 오는 23일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전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다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인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에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와 같은 취지입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대국민 담화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주장했던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 계엄 선포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제 곧 조국 재판 대법원 선고도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오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소 출석 가능성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들은 현재까지 모두 4명입니다. 가장 먼저 증언한 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습니다. 같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후 군 지휘관들의 유사한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국회에 707 부대 등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전화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명 넘는 병력을 국회로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2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닷새 전 구속된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조차도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명단의 인물들은 윤 대통령이 평소 문제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자, 장경태 의원도 저희와 같이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보셨는데 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신분도 불명확한데요. 그냥 대통령의 친한 변호사라고 해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기자회견 내용도 사실상 하나만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전혀 법률적 근거가 있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본인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공식적 입장이 나갈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또 공식적 입장이 아닌 듯하게 그래서 저런 기자회견을 하나만한 기자회견 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재판 지연과 관련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선임도 미루면서 하지만 변호사가 선임된 것처럼 지금 계속 저런 기자회견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지금 방금 이 노소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찰의 출석 요구 또 이 경찰 국수본의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법원에 발부받아서 수사하는 과정 또 이 헌재의 자료 요구권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고 있고 아예 송달 자체를 지금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등 또 국민의힘은 심지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또 여러 출석 수사 과정까지도 이렇게 보이콧하거나 변호인 선임까지도 미루는 것을 보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본인의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정말 허구맹랑한 다 모두가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정혁 전 최고. 일단 석동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내란죄 혐의는 일단 부인하는 것 같고 또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체포해서 어디다 가두겠느냐 뭐 이런 반문도 하면서 정치인 체포 혐의도 다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란죄 혐의로 청구된 군 장성들의 구속영장이 속속 다 발부되고 있고 또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명령을 받았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고 이 정치인을 체포해서 수방사의 비원 벙커에 가두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의 이른바 발표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역효과죠,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장은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이나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로 소추될 수 있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도 얼마든지 내란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져 보면은 현재 그 군대를 파견을 해서 예를 들면 선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란이 아니야. 2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유혈 사태가 없었으니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법률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별로 이해는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되게 그 불안한 상태구나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그 체포영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통지서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의 통지서도 거부하고 공수처의 통지서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두 가지일 거예요. 뭐 준비가 안 됐고 그다음에 변호인단이 선임이 안 됐다 이런 이유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여론이 나빠지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통지서까지 제대로 안 받으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를 내보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헌재의 서류도 받지 않고 이 수사당국의 소환장도 받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드렸듯이 검찰의 출석 요구, 2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이 경찰 국수본에서도 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실질적인 이 수색에는 협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헌재에서 여러 입증 계획이라든지 또 이 국무회의 회의록 또 이 포고령 1호에 대한 내용 등을 자료를 요구하는 이 헌재의 서류마저도 송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지 전혀 뭐 알 수가 없고요. 사실 본인이 2시간짜리 계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시 반에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12시 반에 해제했습니까? 01시에 그날 지나고 나서 국회가 소집되고 나서 01시 01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요. 실제 그 이후에 새벽 2시경에 지금 합참 지통실까지 가서 계엄사령관과 김영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2차 계엄령까지도 검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국회의원 제대로 못 끌어내냐 이런 얘기들이 국회의원 끌어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정원 1차장 또 경찰청장까지 다 듣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지금 대통령을 전 빠르게 체포해야 된다 보는데요. 여러 경로로 지금 비화폰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비화폰 삭제는 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당한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 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체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임 할 수밖에 없다 보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검찰도 2차례 걸친 이 출석 요구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체포영장 발부 신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2번이나 3번째까지 출석 요구했는데 만약 출석 협조하지 않는다, 수사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동안 검찰을 봤을 땐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점이 우려가 돼서 당연히 공수처 이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연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응했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첩하셨으니 공수처도 빠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뭐 저희가 4일에 했었던 대통령 안가 회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제보들이 있고 대통령이 관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장어 파티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건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